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제 백기정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제가 또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그렇죠. 이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또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과 좀 다른 게 좀 이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또 현장에 계시면 부부가 굉장히 또 싸우는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혼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참고 살아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네. 단순한 우발적인 그런 부부싸움이라고 하면 사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설득을 하게 되면 네. 사실 그 순화가 되기도 하고 서로 이해를 해서 네. 이제 잦아들어요. 그런데 평상시 계속해서 부부 사이가 나쁘고 갈등이 심한 경우에 네. 그 다음에 가정폭력까지 생기는 네. 이런 부부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 치정 문제,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성격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부부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이혼을 하고 각자의 길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상담을 하거나 재판을 하면은 이혼 안 하면 계속 싸우고 심지어는 가정폭력과 이게 범죄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나만 좀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네.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무서운 결과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정폭력이 심해요. 네. 그런데 이걸 계속 부인이 참고 살아요. 자식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남편이 점점 폭력 성향이 강해져요. 와, 네. 이렇게 되니까 신고도 안 되고 어떤 대응도 안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인이 계속 폭행을 당하다가 사망하게 돼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반대 경향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실제 강남 도곡동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네. 대학 커플 부부였거든요. 아. 근데 사실 나이도 많지 않았어요. 네. 결혼 생활이 불과 2, 3년밖에 안 되는데 이 남편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술을 먹고 그냥 직장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어디다 풀어버리냐면 밖에서는 굉장히 젠틀하고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안에 들어와서 맞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노 충동 조절 장애 같이 아내에게 모두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내는 네. 사회적인 어떤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가정적인 그런 문제를 파경에 이루고 싶지 않으니까 참고 하다가 네.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와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잠이 들어버립니다. 아. 근데 이때 부인이 그 잠자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폭발하게 아, 됩니다. 예. 그러고 있어요. 예.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이 드리는 말씀이 많은 건 아니지만 네. 결국 참고 살다가 맞아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다. 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네. 그 다음에 각자의 길로 가는 게 훨씬 인간적인 삶이 네.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교수님, 저희가 좀 약간 재미있는 그런 발표를 하겠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여러 부부 상담을 하면 결혼 후에 배우자가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뽑아봤거든요. 네. 어떤 충격적인 배우자의 범죄 행위가 있을까? 10위부터 한번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소란 등 경범죄. 예, 음주소란하고,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신문에. 네. 사실 이제 부부가 네. 살다 보면 네. 경범죄 처벌받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사실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된다고 하면 네. 이 문제도 나중에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그렇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9위는 뭘까요? 가족 간 지인 간의 사기죄. 예, 이 또 사기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이런 경우 있죠. 네. 결혼 중개업소에서 네. 만나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네. 남편이든 아내이든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계획 결혼을 해요. 재산을 노리는 결혼을 하고 위장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 네. 부부간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 바로 변호사가 개입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꽃뱀, 재배 이런 사람도 많이 좀 만나보셨죠? 수술하시다 보면. 사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그 현재도 하고 계시는 병원장이 충남 천안의 학회를 갔다가 네. 프리랜서 영어 강사, 미모 영어 강사를 만나는데 네. 이 사람이 나중에 꽃뱀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옆에 일행이 됐는데 네. 처음에 서울에 올라서 일주일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한 달간 만남을 가지면서 부적절한 관계가 되죠. 아, 근데 이 꽃뱀이 어떻게 하냐면 네. 처음에 엄마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까 교통사고 처리를 해야 된다 돈. 네. 그래서 몇 천만 원 가져갑니다. 나중에 네. 오빠가 암이다. 아, 이런 가정 형편의 얘기를 계속하면 돈을 뜯어가는데 나중에 7차례 무려 7억이 넘는 돈이 넘어가요. 7억이요? 네. 와. 나중에 이제 이게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니까 변호사가 수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팀에 와가지고 사건을 하게 됐는데 네. 나중에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합니다. 네. 어떤 긴급 체포냐? 마지막이니까 2억만 달라고 했는데 그 돈을 다 준비는 못하고 5천만 원을 준비를 해서 현장에 나갔다가 그걸 압수하고 긴급 체포를 했는데 나중에 킥스라는 사법 시스템을 들여다보니까 이 형태로 6번의 야, 신고를 하게 된 상습이군요.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의견서를 모아서 상습, 공갈, 협박으로 네. 구속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아직도 이런 상황이 있다니 정말로 너무 황당합니다. 자, 8위는 뭘까요? 경제범죄. 네, 아직도 경제범죄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직장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또 뭐 국가에 이렇게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가려고 이제. 사회가 그 뭐니 해도 MONY 돈이 최고다 이런 개념 때문에 경제범죄가 많은데 네. 이 경제범죄는 네. 특히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한 집안을 모두 피폐하게 해버리고 맞아요. 정말 파탄을 네.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범죄 정말 무서운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사건 남편이 이제 무슨 뭐 주식 투자를 한다고 이제 제출을 계속해서 근데 본인 명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가에 집까지 담보받아가지고 그렇죠. 다 뭐 투자하겠다. 알고 보니까 다 뭐 자기 도박으로 한 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7위는 뭘까요? 음주운전 관련 사건. 네, 음주운전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가요? 음주운전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줄어들 네.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지금 비접촉 감지기로 똑같이 음주 단속을 합니다. 아, 제가 경찰청 통계를 보면요. 네. 작년 1월부터 5월달까지 이 그 음주 운전하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니까 무려 14%가 증가했어요. 아. 이유가 뭐냐면 네. 코로나 때문에 음주 단속을 안 할 것이다.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비접촉 감지기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지금 최근에 포르쉐 사건, 그다음에 인천 을왕리 사건, 네. 지난 6일날 서울 서대문에서 음주운전이 임창호법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가중처벌됐죠. 엄청나게 지금 가중처벌됩니다. 네.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형 공고상 12년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6년에서 그렇죠. 7년, 8년 네. 징역을 살게 됩니다. 네. 자, 부부간에 살다가 네. 남편이 됐든 네. 아내가 됐든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십시오. 네. 이혼의 사유도 됩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남편이 음주운전 2번이 걸리니까 이제 3번째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급하게 SOS 정한 거예요. 당신이 좀 운전한 걸로 바꿔치기 하자. 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있습니다. 있나요? 네. 이게 법인도 빗자가 더 가중처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나는 전력이 있으니까 아내를 오라고 그래서 네. 아내가 대신 운전한 걸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되죠. 네. 소위 말하면은 범인 도피 음이익이 네. 되지만 부부간에는 사실 범인 도피 음이익은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다만 교사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에 관련한 그 처벌을 받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민사 소송도 그렇죠. 되는 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바꿔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6위는 뭘까요? 마약범죄. 마약범죄. 사실 마약 범죄는 네.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치명적인 게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치료 감호소를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마약을 하는데 특히 네. 부부가 가정을 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게 되면 네. 그 가정은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 아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은 중독성을 결코 깨뜨릴 수가 없다라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협박, 공갈죄. 사실 이제 협박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대방의 약점을 그렇죠. 잡아서 네. 그걸 빌미 삼아서 네. 결국 금품을 편취나 강취하게 하는 그렇죠. 공갈죄로 이어지거든요. 협박 공갈죄라고 하는 부분은 제명부터 네. 많은 사람들부터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네. 이 제명으로 입건이 된다고 했을 때는 네. 부부간에도 어떤 파탄이 나거든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 자체를 한다고 하면 부부로서 같이 평생을 동반할 수 없는 범죄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신고에서 협박공갈죄가 굉장히 또 재질이 안 좋다고 해서 구속수사가 원칙이죠? 네, 사실 이제 액수가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상습성이 그렇죠. 있는 경우, 또 누범 기한에 해당될 때는 네. 구형영장 청구를 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약자이거나 경제적인 약자, 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 네. 상대로 했을 경우에 네. 사실 4,300만 원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4위 발표해 주시겠어요? 몰래카메라 범죄.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찍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지저분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 시비는 볼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그 화장실에서는 이제 네. 대부분의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경계심이 얼마나 공포를 여성분들 이용하거든요. 공포스럽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네. 또 화장실이란 특징이 뭐예요? 이 유튜브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대부분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옷을 벗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노리는 거예요. 정말로 메스껍고 치사하고 더럽고 네. 참 이런 사람들인데 네. 이런 범죄자들 네. 만약에 특히 부부 중에 이런 범죄를 하는 남편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헤어지십시오. 해야죠. 몰래 카메라 범죄 구속이 당연히 원칙이죠. 특히 사실은- 온라인에 올리면 완전 중형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찍기만 했을 경우도 중한 처벌을 받지만 네. 만약에 유포를 했을 때는 거의 구속됩니다. 그건 뭐 구속에서 정말 중형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위 알려주시겠어요? 성범죄. 결혼했더니 남편이 성범죄자다. 잠자같이 차고 얼마나 진짜 황당할까요? 충격적이고. 사실 그 가족이 됐는데 남편이 성범죄자라고 했을 때 네. 그 충격은 아마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렇죠. 특히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네, 네. 종말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 가족 전체는. 근데 이제 성범죄자가 중한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자발찌를 차거나 구속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또 범죄가 있죠. 예를 들어 성매매라든가 네. 또 어떤 겁니까? 몰래카메라 촬영이라든가 네. 특히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아, 이 그렇죠.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흔한 다반사 범죄이기 때문에 네. 가장 조심해야 될 저는 범죄는 또 특히 강제추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대처할까요? 자,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이제 네. 그 받아야 되는데 네. 또 하나는요. 실제로 가학수사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건 이제 변호사분들이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경우냐? 네. 내가 강남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온라인 스탠드로 만났어요. 네. 클럽에서 만났는데 그날 온라인 스탠드를 합니다. 네. 근데 남성이 da음날 연락 안 한다고 해서 이 여성이 결국은 화간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신고를 해버려요. 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네. 진술이 다 팽팽하게 당연히 나잖아요. 살려야죠. 근데 이 남성이 강간부부로 몰린 남성이 어떻게 했냐면 상대방은 거짓말 탐지기 안 하더라도 저의 진술은 모두 하지도 안 한 것도 다 근데 저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 반응이 나옵니다. 네.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요. 네. 사실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내 남편이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무턱대고 남편을 탓하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그래서 남편이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혐의를 벗겨주는 것에 일조를 해주는 게 부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성범죄도 정말로 엄하게 처벌해야 되지만 성범죄가 아닌데 성범죄로 이제 고소하는 무고도 굉장히 중한 그렇죠. 문제 같습니다. 네. 그죠?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 했을 때 네. 영장 청구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그렇죠. 다반사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렇죠. 파멸시키는 네. 범죄니까. 자, 그럼 2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산 은닉. 이 재산은 얘기요. 또 이혼을 할 것 같으면은 남편이나 부인이 자기 명의 재산을 막 다 빼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강제집행 면탈죄, 실제 실무에서는 또 강제집행 면탈죄는 잘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경우 있죠. 뭐 실제 사례인데요. 그 30대 초반의 부부가 직장에서 만나서 결혼합니다. 네. 네, 이렇게 되는데 두 분이 다 이제 그 봉급을 받잖아요. 네. 결혼하고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여성이 아내가 자기 친정 쪽 사람하고 짜고 네. 그다음에 계속 본인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빼 돌려가지고 친정 어머니 명의로 네. 아파트를 당첨을 받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걸어서 이혼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때 남편은 재산 은닉 범죄를 부부였기 때문에 규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가 개입이 돼서 네. 이거를 확실하게 처리를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재산 은닉 범죄 부부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혼의 사유가 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재산을 다투는 경우에는 네. 사실 쉽지가 않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법률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법률적인 팁을 드리면 미리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게 안전한 그렇죠. 방법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1위는 과연 뭘까요? 가정폭력. 가정폭력입니다. 아직도 가정폭력이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신고되지 않은 가정폭력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 그런데 또 신고된 가정폭력이 많은데 요즘 단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네. 당사자가 신고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나 이웃이 신고를 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상습적인 가정폭력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결국 이혼의 사유가 되는데 그렇죠. 이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네. 사실 쉽게 이혼하지 못한 경우는 자녀 문제,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커다랗게 대두가 되거든요. 이럴 때 정말 적극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이인철 변호사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화된 이혼 법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네.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경찰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굉장히 좀 느껴서 좀 엄하게 처벌하는 편이죠. 네, 이제 가정폭력 그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생겨가지고 네. 경찰관이 임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분리 조치를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바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모두 가정폭력에서 발생되는 결과적
중한 결과 이걸 막기 위한 거거든요. 사실은 자녀에게 영향이 크고 결국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방치하거나 외면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적극 대응을 하고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정폭력을 비롯해서 10가지 범죄 또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